네, 주택법의 핵심 정리 24번째 시간입니다. 공급질서 교란 금지. 자, 이게 뭐냐면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를 양도 양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사고팔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주택법에 있는데, 자, 이번이 뭐냐면 누구든지 다음의 증서나 지위를 양도 양수하거나 알선 광고해서는 안 되는데, 여기 지금 분홍색으로 써 있는 요 1, 2, 3, 4번 요게 지금 청약 통장 없이도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입니다. 우리 앞에 용어 배울 때 뭐 분양가 상한제든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주택이든 그런 것들은 분양받을 때 청약 통장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써 있는 네 가지는 청약 통장 없이도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 이런 것들을 불법으로 양도 양수하시면 안 됩니다. 양도 양수하시면 불법이고 알선 광고하셔도 불법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볼까요? 주택조합의 지위가 뭡니까? 지역직장조합원의 지위예요. 지역직장조합원이 되면 이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걸려서 주택조합원의 지위를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고 양도 양수하시면 이 조항에 따라서 처벌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운 것 중에 주택 상환사채라는 용어 있었죠? 자, 주택조합의 지위는 지역직장조합원 지위, 주택 상환사채는 토지주택공사나 자본금 5억 이상을 가진 등록사업자를 발행하는 회사채. 자, 주택 상환사채도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사고팔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입주자 저축 증서. 자, 우리 일반적인 공동주택을 받기 위한 청약저축통장, 청약저축통장 자체를 거래하시면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걸립니다. 또 무허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철거당하는 사람들이 받는 무허 건물 확인서, 또 이주 대책자 확인서라는 게 공공사업에 따라서 이주 대책자가 되면 그 집을 강제 철거하고 이런 확인서를 줍니다. 공공사업으로 강제 주택을 철거하고 주는 확인서, 무허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고 주는 확인서, 이런 것들도 청약통장 없이도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나 증서에 들어갑니다. 주택조합의 지위, 주택상환사채, 입주자저축 증서, 무허 건물 확인서를 양도 양수하거나 알선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도 안 됩니다. 단 저당 잡히고 돈 빌려 쓰는 거, 상속으로 넘어가는 것은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걸리지 않는다. 요게 시험 문제 되고, 여기 입주자 저축 증서 같은 것들, 주택 상환사채를 저당 잡혀서 돈 빌려 쓰고 또 상속으로 이렇게 자제분들한테 또는 따님한테 넘어가는 경우는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위반 시 제재. 자, 여기 보시면 무효와 취소. 자, 무효와 취소는 자, 지금 1호의 규정을 위반해서 요 앞에 거 위반해서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그냥 돈 벌려고 차익을 노리고 시대 차익을 노리고 양도 양수 같은 걸 하신 분들은 증서를 양도 양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증서나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들이 위반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공급자 지위를 받을 수 있는 공급 신청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계약이 체결됐을 때는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이거 개정된 겁니다. 원래는 할 수 있다 했었는데 개정이 됐죠. 자, 국토부 장관이나 사업주체는 이렇게 불법으로 이 증서나 지위를 양도 양수한 사람에 대해서 자,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 또는 이미 계약이 체결돼서 주택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었을 때는 그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두 번째, 사업주체는 1번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거를 환매로 다시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법정된 주택가격을 지급한 경우에 지급한 날에 주택의 소유권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거명령, 그 주택 가격을 지급했을 때는 또는 법원에 공탁했을 때는 기간을 정해서 입주민들이 불법으로 양도 양수 같은 거 했을 때 불법으로 양수한 사람이 실제 그 안에 이사가 들어왔더라도 퇴거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 국토부 장관은 다른 일반 주택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10년 범위 안에서 청약통장을 써가지고 아파트 받는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지급한 날에 다 주택의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 환매할 수 있다. 실제 불법으로 양수한 사람이 그 집에 살고 있을 때 불법으로 양도 양수 같은 거 해서 양수받은 사람이 주택을 받아서 거주하고 있으면 퇴거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일반 주택도 못 받도록 입주자 자격을 10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게다가 형사처벌까지 있네요. 3년 이하의 징역, 공급질서 교란금지를 위반해서 양도 양수 알선 광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경우 3천만원 벌금인데 이 벌금이 3천만원 이하가 자,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3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얻은 이익에 불법으로 양도양수해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넘어가면 그 3배의 금액으로 벌금을 부과합니다. 만약에 얻은 이익이 2천만 원이다. 2천만 원의 3배면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이 3천만 원보다 높기 때문에 금액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6천만 원으로 벌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해서 벌금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공급질서 교란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32의 문제입니다. 이거. 자, 좀 전에 공급질서 교란금지는 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역 직장조합원 지위를 양도 양수인데 여기 상속이나 저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입주자 저축정서 저당도 공급질서 교란금지랑 관련이 없는 거예요. 저당이나 상속은 제외이기 때문에. 자, 이주 대책자로 확인서, 이주 대책자 확인서 같은 거 있었죠. 공공사업을 해서 강제로 주택이 철거되면 이주 대책자라는 확인서를 주는데 그 확인서를 매매하는 거는 공급질서 교란금지에 걸리는 거죠. 네, 또 이 무허 건물 확인서 같은 것들을 매매나 증여 같은 경우로 넘겼을 때는 이것도 걸리는 겁니다. 자, 디귿 니을이네요. 디귿 니을이 공급질서 교란금지에 걸리는 것들입니다. 기역 니을은 안 걸리죠. 상속이나 저당이기 때문에. 정답이 디귿하고 리을이 공급질서 교란금지에 걸리는 것을 모두 찾은 거니까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2번. 자, 공급질서 교란금지를 위해서 양도, 양수, 일정한 증서나 지위를 알선, 광고 같은 거 금지되어 있는데 아닌 걸 찾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자, 이걸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가 자, 공급 지위의 무효, 공급 계약의 취소, 사업 주체가 주택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환매, 양도 차익의 전액 몰수는 없습니다. 전액 몰수가 아니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 초과하면 그 3배 금액으로 부과하는 거지 양도 차익을 전액 몰수한다는 것은 해당 위반행위 제재 수단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퇴거 명령할 수 있으니까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전액 몰수가 아니라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 초과하면 3배까지 금액으로 얻은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거지 전액 몰수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믿고 잘 공부하시면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